네, 짬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7조 문제부터 풀도록 할게요. 7조 1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인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우선 봉수, 피교, 보퇴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보상금과 퇴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죠?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슬러시 치고 봉수, 피교는 우선 법령에 정한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국가 지방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절차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천경이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게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으로 생긴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그래서 1번은 X. 2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본인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원경찰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3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에 3년 이내에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부지일사 2년. 그래서 답은 X고요. 4번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서 산보 근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X고요. 이건 퇴직금에 한해서 퇴직급여 보장법이고 또 이 내용이 청원경찰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나와 있다. 5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금은 5. 이렇게 하면 7조가 끝났고요. 보상금 파트죠. 퇴직금이랑. 그리고 또 이제 무기 파트인데 무기 파트에서는 제복과 장비가 경비법과 살짝 다르고요. 나머지 무기 관리 수칙은 대다수가 비슷하다. 자, 8조 1번.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X. 착용하여야 한답니다. 2번.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한테 무기를 대여를 신청하고요. 무기 대여를 신청받아서 이제 주게 되는 경우 기부 체납 받은 무기가 있으면은 그러한 무기를 관할 소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X죠. 왜냐하면 기부 체납된 무기가 우선 있어야 하니까. 3번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서 청원경찰한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한테가 아니라 관할 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한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제가 써왔거든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 무기가 필요하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제 청원주가 느끼겠죠. 그럼 청원주가 무기 대여 신청을 합니다. 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한테 그러면은 이제 무기를 기부 체납해야겠죠. 청원주가 구매해서.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할 때에는 청원주가 기부 체납한 무기에 한정해서 관할 경찰 관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서 청원경찰한테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4번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잠깐 근데 이렇게까지 두루뭉술하게 알아도 문제는 풀리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사지선다 문제고 절차만 알면 돼요. 1순위가 기부 체납이고 2순위가 그 무기에 한정해서 서장으로 빌려주는구나. 관서장이 빌려주는구나. 무기 대여권자는 누구다? 시도경찰청장이다. 까지만 알면 좋고요. 4번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휴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 무기 관련된 거 전부 다 행정안전부령이라 그랬는데요. 이 복제가 복장과 제약 뭐 이런 뜻인데, 복장과 제약, 복장과 규칙 뭐 이런 뜻인데 이 복제를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뭔가 복제품이라고 하잖아요. 따라 만든 거를. 그런 것처럼 무기를 복제해서 만들면은 위험하잖아요. 그죠? 복제 무기는 위험해. 이런 느낌으로 가셔서 복제 무기가 들어왔으면 대통령령으로 보시라. 그러면은 4번은 5번 복제는 제장부로 구분한다. 부속물로 구분하고요. 분사기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장비는 맞으나 이렇게 제복 장구 및 분사기가 아니라 부속물로 구분하야겠죠. 복제는 제장부. 6번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수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특수복장이니까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승인. 알겠죠? 이게 관할 서장의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비법에서는 관할 서장이거든요. 근데 청경법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이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거를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조금 이 차이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경비법은 경찰서장, 청원경찰에서는 시도경찰청장 특수복장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 했네요. 7번도 했고요. 6번은 당연히 안되죠. 청원주가 마음대로 못하죠.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8번 다음 중 청원경찰이 제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복입니다. 제복. 그래서 이거는 옷 같은 거를 고르면 된다 그랬죠. 비옷은 옷이고요. 단화도 옷이겠죠. 신발이니까. 기동모도 옷인데 장갑 같은 경우에는 부속물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C가 아니다. 제복이 아니라 부속물이다. 이거 막 하나하나 다 외우면은 엄청 양이 많다 그랬죠. 감으로 푸시고 정 심심하다, 너무 심심하다 싶으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와서 여기 보시면은 정근단 포경호 이렇게 평상근무에 차고 여기서 얘는 뭐 옷이고 옷이네. 얘는 이제 장구겠구나. 장구. 호루라기 경찰복. 근데 경찰복은 이거는 돌려줘야 하는 것들이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속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부속물은 여러분들 경찰 배지라고 아나요? 경찰 배지나 아니면 기동모에 다는 배지 아니면 넥타이 핀 이런 걸 말하거든요. 보시면은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핀, 단추 및 장갑. 그래서 표장, 휘장, 계넥, 단장 이렇게 외우시고요. 제복은 의복류, 비옷, 단화, 신발 다 포함한다. 장구는 포경, 허호, 포승, 경찰봉, 허리띠, 호각 이렇게 있구나. 호루라기 이렇게 있구나. 이 두 문만 조금 외워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9번 청원경찰의 장류에는 허리띠, 경찰봉, 소총 및 포승이 있다. 포경, 허호라고 해서 포승, 허리띠, 호각, 경찰봉은 맞으나 소총은 아니겠죠? 10번 청원경찰의 부속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표장, 휘장, 계넥, 단장으로 하기로 했고요. 보면은 표장, 휘장은 없지만 계급장도 없네요. 넥타이는 있고요. 단추는 있고 장갑은 없네. 그럼 다 답인데? 잘못 만들었나요 문제를? 근데 넥타이는 없고요. 넥타이 핀이 있다 그랬어요. 넥타이 핀이 여러분 이쁘게 막 청원경찰 그게 독수리가 하나 그려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넥타이 핀이 부속물이고 넥타이는 아니다. 답은 X. 11번 청원경찰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다르게 하여야겠죠. X. 청경의 제복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의 색상 명확 구별되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한다. 5. 경찰, 군인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청원경찰의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남색으로 한다. 맞죠? 이 진한 청색과 진한 남색이 있는데 진한 남색이다. 청색이랑 헷갈릴 수 있다. 남색이다. 남색. 남색 맞을까요? 저 남색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한 남색 맞을 거예요. 안 보이네요. 여기 또 찾을 때는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진한 청색이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실수를 했네. 이게 진한 청색이고요. 제가 이게 한번 찾아본 거는 저도 헷갈려서 찾아왔거든요. 진한 청색이네. 청색. 이거를 여러분들 외우실 때 진청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기억을 하기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20년도 강의에는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청원 경찰이니까 진한 청색, 청원 경찰이니까 진한 청색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청원 경찰은 남자 여자 다 가능하니까 남색은 아니야. 청원 경찰이니까 진한 청색.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던 것 같은데 또 까먹었네요. 제가 이번 21년도 강의에는 이거를 안 말씀해 드렸던 것 같네요. 14번 14번 청원경찰의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 또는 군인의 장구와 구별되게 해야 한다. 장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평상 근무 중에는 정근단 포경호죠. 정근단 포경호. 그래서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포경호, 호루라기 맞고요. 포승이 있어야 되는데 수갑이 있네요. 수갑은 이건 사법경찰의 특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갑은 아니다. 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분사기를 휴대해야 합니다. 16번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과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뒤에 거 다 맞는데 이제 평상 근무가 아니라 기동모, 기동복은 특수근무 중에만 착용하죠. 그래서 X구. 17번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는 정근단, 포경호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이제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리띠와 경찰봉을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특수 교육이나 교육 상황이나 특수 근무 등에 있는 기동모, 기동복일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X. 18번 초안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할 무기입니다. 이 관할 서장에게 무기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니다. 시도경찰청장이다. 무기 대여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정해서 청원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청원경찰로부터가 아니라 청원주로부터겠죠. 그래서 답은 X. 20번 무기 대여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정해서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시도 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 휴대하게 하는 경우 청원주로부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트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오. 예. 21번 관할 경찰서장 및 청원주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맞죠? 무기관리 수칙은 행안부령, 복제 무기는 대통령. 무기를 대여하여 22번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이상. 청경법에서는 무관상 어떻게 해라? 수시. 또 우리 경비법에서는 무관상 어떻게 해라? 이제 월 1회. 23번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대여 대장 및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갖춰두고 기록해야 한다. 무기 탄약 출납부겠죠. X. 24번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또 여러분 이게 이 서류가 경비법에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서류일 텐데 이 23번 같은 경우 청원경찰법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하는 으로 된다는 거 맞나요? 이 두 개가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개가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예, 이게 청원경찰법에서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이고요. 경비법에서가 관할 경찰관서장이 정하는 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뭐 이런 수준까지 안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이거를 섞어서 내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주로 이거를 이 서류를 혼돈시키도록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24번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으로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무기관리 책임자 지정했다고 거쳐서 할 필요는 없죠. 관할 서장한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X. 25번 무기와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그저 복층으로 하면 안된다. 환기, 방습, 방화 및 총가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26번 탄약고는 무기고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떨어져야 한다. 무기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 장치입니다. X.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청원주에게 인계시켜 보관시켜야 한다. 숙직 책임자가 아닐까요? 숙직 책임자? 청원주도 퇴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기가 이제 청원주와 후번 근무자 이렇게 좀 나뉘겠네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 무관실을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무관실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5. 29번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분실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맞죠? 예, 분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뭐 기간 있으면 안 되겠죠. 5.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의 분실, 도난, 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7일 이내 아닙니다.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청원 경찰은 무기와 탄약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청원 경찰이 아니라 청원주가 이걸 배상하여야겠죠. 32번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 도난, 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 사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시, 사변, 천재지변의 경우라도 시도경찰청장이 인정을 해야겠죠. 불가항적인 사항이 있었다고. 그래서 답은 X. 33번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하면은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다. 뭐 감면을 해준다든지 조금만 내라 이런 식으로 가겠죠. 34번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관리한다? 청원주가. 무기탄약 대여대장은 누가? 경찰서장이.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 소총의 탄약은 한정당 15발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답은 X. 12발이니까 답은 X입니다. 15발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36번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는 때에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권총의 탄약을 7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거를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증감이 가능하다. 5.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는 경우 최근 생산된 순으로 탄약을 우선 출납한다. 아니다. 오래된 순으로 한다. 38번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매주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 X. 39번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장비 운영 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원래 이게 필요청 할 수 있다로 끝나는데 이거는 의무로 끝난다 했죠.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끝나지만 여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 보되 이 경비법에서는 의무로 끝난다. 할 것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조금 법조문 체계가 다르다. 알겠죠? 근데 원칙상 필요청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우선 무조건 틀렸다고 보지 마시고 다른 선다 중에서 구분을 해서 차이를 두시고요. 뭐 1, 2, 3, 4번 중에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고르시고 없다 싶으면은 이때 고르면 되겠죠.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 인수할 때에는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이죠. 41번 청원경찰은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해서 휴대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소총은 우로케 거로총의 자세를 유지하고요.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43번 청원경찰은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5. 44번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바닥으로 향하게 한다. 아니다. 공중으로 향하게 해야지 이제 뭐 튀거나 뭐 바닥이 깨지거나 밑을 쏜다거나 그런 게 없겠죠. 이 경호학에서는 아래로 편향해야지 드는 힘이 더 약하니까. 45번 청경은 무기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해야 한다. 5. 다음 문제 지급받은 무기와 탄약을 근무시간 이후에는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청원경찰의 무기 탄약이 지급이 가능한 자 이거는 우리 두 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징조사의 연불주성 경비법에서는 조사 정신 그밖에. 그래서 징계 대상이 된 사람은 지급이 안 되고요. 민사사건으로 조사가 아니라 형사사건 조사겠죠. 그리고 또 사의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 사의를 밝혀야 합니다. 평소에 연불주성, 염세적이고 불평이 심한 사람 이 사람도 안 되고요. 성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밝히는 사람, 성벽이 있는 사람, 성벽 알겠죠? 그래서 가능한 사람은 이제 B 가능하고요, C 가능하고요,
E 가능합니다. B, C, E가 가능하겠네요. 청원경찰이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기와 탄약이 지급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신체 질환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예, 조사 정신 그 밖에 뭐 징조사의 연불 주소이고요. 조사 정신 그 밖에 특경도 신체 질환이 있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정신상 문제 없으면은 줍니다. 조사 정신 뭐 사의를 밝혔다거나 아니면은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아니면은 지급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이게 끝까지 문제가 이어지면 좋겠는데 안 끝까지 안 가네요. 예, 20분인데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봐야 합니다. 이거 이번 영상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순서가 맞아요. 예, 1번 관할 경찰서장은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사항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5. 자, 근데 배치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하는 건 뭐다? 청원경찰법에서는 그게 신임 교육이다. 2번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한다. 이 너무 크죠? 시도경찰청장이겠네요. 그래서 X. 3번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청경이 배치된 국가기관이겠죠. 그래서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답은 X. 4번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거는 원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쟁행이 금지였는데 청경법에서 별도로 명시하는 걸로 바뀌었다. 5번 청경이 파업을 실시해서 국가기관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특수경비는 무관 출장 집점 위헌 벗쟁이라고 해서 쟁의행위 한 경우 1년 1천만 원 사유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청경도 1년 1천만 원 사유다. 10조 1번 청경이 직무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번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그죠? 벌칙 적용할 때는 공무원이고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10조의 2의 1번 청원경찰 괄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경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민법 규정에 따르는 것은 국지 외, 국가 지방직 외만 민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고요. 나머지는 국가배상법, 국지는 국가배상법이기 때문에 1번 X. 2번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5. 그냥 불법 행위면 안 되고 직무상 불법 행위. 다음 문제. 청원경찰 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을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경찰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아니다.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을 관할서장한테 위임하되 지감, 임용, 배치, 과부, 지도감독, 또 임용, 배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거 위임이 가능하다. 2번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5. 임용 승인 신청이 아니라 임용 승인이죠. 임용 승인 신청은 누가 한다? 청원주가 한다. 그래서 2번은 X. 다음 문제.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을 서장에게 위임한다. 5. 4번 다음 문제. 청원경찰 법령상 시도경찰청의 권한의 위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B.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 C. 청원경찰 제복 착용 및 무기유대에 관한 사무자료 열람 권한. 자, 이거는 지감, 임용배치, 무기제복과 지감, 임용배치, 과부 따로 외우는데 무기제복은 뭐다? 무기제복은 이제 민감정보, 식별이기 때문에 C 같은 경우는 민감정보, 무기유대나 제복 착용하려고 그 사람 깨끗한지 보려면은 민감정보를 보아야겠죠. 그래서 답은 C가 틀렸네요. 다음 문제.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의사에 관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면직이 안 돼요. 이게 형징 정신인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형의 선고를 받아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면직이 안 되고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뭐 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우리 뭐였죠? 사무징금 벌구 과물 이렇게 해서 뭐 사무징금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으면은 인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이제 면직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 가령 사기죄를 범해서 벌금을 냈어요. 그러면은 면직은 안 돼요. 예, 알겠죠? 아니 그러면은 사기죄로 고소됐는데 가만히 있나요, 청원주가? 자, 이거 무무품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징계로 파면을 먹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퇴직 사유인데 청경법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단. 다음 문제.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5. 형징 정신. 3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는 그 사실을 시도경찰청장한테 보고하여야 한다. X. 이 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한테 보고하여야 합니다. 청원경찰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직된다. X. 선고유예를 받았으면은 이게 임용 결격은 되나 면직 사유는 아니다. 바뀌었다고 했죠. 이게 헌법재판 판결로 인해서. 문제가 아직까지 많네요. 다음 문제. 청원주는 청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폐쇄되어 이전할 때에는 청경의 배치 폐지가 이루어진다. 맞죠? 사업장이 폐쇄돼요. 근데 배치 인원의 변동 사유가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에는 배치 폐지를 하면 안 된다. X. X. 인원이 변동이 있어야겠죠. 있어야지 폐지를 하고 퇴직이 가능하겠죠. 2번.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병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3번.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했을 때에는 관할 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하죠. 알려야 하고요. 이게 요청한 사업장일 때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X. 요청하였을 때입니다. 요청하였을 때. 5번.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 인원 감축으로 과언이 되는 청원경찰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문제. 청원경찰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아니다.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 선고유예는 임용 결격 사유나 이제 퇴직 사유는 아니다. 다음 문제. 배치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에 청원경찰은 당연 퇴직한다. 이거는 이제 아니다. 배치가 폐지되면 당연 퇴직이고요. 인원이 감축은 아니다. 퇴직되면 죄송합니다. 폐지가 되면은 당연 퇴직인데 감축은 아니다. 감축은 배치 인원은 여러분들이 돌려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야간 근무 교대를 하다 보면은 야간에는 뭐 3명 들어갈 때 있고 주간에는 6명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주간에는 업무가 죄송합니다. 힘드니까 사람을 좀 많이 배치해서 써라. 교대로 돌아가면서 3명 1시간, 3명 휴식, 3명 1시간, 3명 휴식 이렇게 돌아가고 야간에는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뭐 TO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이 된다. 무무품인데 이거는 징계 사유지 당연 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다음 문제. 4번. 청원경찰의 나이가 65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아니죠. 이거는 법령상 60세가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될지언정 이미 퇴직한 사람이다. 65세가 청원경찰이 65세가 될 수가 없다. X. 다음 문제. 청원경찰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5월 3일일 경우에는 7월 1일에 당연 퇴직한다. 아니다. 1월부터 6월 30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퇴직이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은 12월 31일 퇴직이다. 그래서 X. 청원경찰의 나이가 60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당연 퇴직한다. X. 이 기간에 따라서 6월 30일, 12월 30일인 경우가 있다. 다음 문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아닙니다. 국지외는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고요. 근로기준법과 또 국가지방직이 국가공무원법의 일부를 준용하겠죠. 그래서 답은 X, 밑에 거는 O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에 나왔습니다. 11조와 12조 문제거든요. 11조 1번. 청경이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사람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죠? 이 국가 중요 시설의 이 운영을 방해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죠. 처하게 됩니다. 2번.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쳤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금고. 이 아까 풀었던 문제죠. 자, 12조 1번. 이건 이제 과태료 사항인데 이거는 최배승 명총 500, 54, 53, 53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어떻게? 최배승 명총 5, 5, 5, 5고요. 54, 53, 53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위에 게 과한 사유고 밑에 게 덜 과한 사유다. 자,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의
배치하거나 시도경찰청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이 임용했대요.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죠. 일단 모든 게 법령에 따라서 이러하고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기준이 보인다. 500만 원은 상한이다. 상한. 2번 청원경찰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대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청원주가 받는 게 과태료죠. 청원경찰은 이런 거 안 받죠. X. 3번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경을 임용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X.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X. 무기대여를 마음대로 한 경우에는 무기대여를 하지 아니하고 무기를 대여한 경우에는 무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그러하게 되겠지만 무기대여 신청과는 관계가 없다. 답은 X. 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무기를 어디서 뭐 구해와서 휴대하고 하게 하면 잘못된 거죠. 다음 문제. 청원경찰 법령상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그렇죠. 이게 원칙이니까 시도경찰청장이 이제 경찰서장한테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임할 수 있는 거죠.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이상의 보수를 지급했대요. 그럼 이 사람 착한 사람이죠. 이 청원주는. 그래서 X. 7번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총기 실탄 및 전기 충격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닙니다. 이 총기 실탄 분사기에 관한 명령이 어기면 500만 원이고요. 이 외의 명령,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에 관한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은 500, 54, 53, 53이라고 해서 300만 원 사유가 되겠죠. 이 총기 실탄 분사기 관련된 거는 500만 원. 전기 충격기는 위에 세 가지가 아니니까 밑에 300만 원 사유로 가야겠죠. 뭐 직무상 명령도 어겼으니까 300만 원. 8번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 총기 실탄 분사기 관련 명령을 제한한다. 명령을 정당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여기서 또 증감이 가능하다. 시도경찰청장 마음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한데 상한 500만 원은 넘지 마라. 9번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에는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닙니다. 배치 결정을 안 받았으니까 과한 사유겠죠. 그래서 500만 원이고요. 그죠. 국가중요시설. 근데 배치 결정 받지 아니하고 국가중요시설이 아닌 장소. 그러니까 청경 배치하여야 하는 장소인데 배치 결정을 안 받았대요. 안 받고 그냥 국가중요시설은 아니지만 배치한 경우에는 제 400만 원. 국가중요시설인 경우에는 500만 원.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한정 후견인을 임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죠? 임용 결격자를 임용 승인 안 받고 배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임용 결격자는 아니지만 임용 미승인이면은 400만 원. 500, 54, 53, 300만 원이겠네요. 최배 승명. 300만 원. 11번. 시도경찰청장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늘리는 경우에는 상한이니까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제 법령에 나오는 문제는 다 풀었거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시행 규칙과 시행 내용에서 등장하지 않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금방 끝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청원경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